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다시 17. 토니 로빈스 지음, 홍석윤 옮김. 17장. 삶을 구성하는 근거 경험. 인간의 마음은 한번 새로운 생각으로 확장되면 결코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올리버 웬델 홈즈. 갑판 위에 서 있던 신참 내기 중위는 제트기가 통제력을 잃고 항공모함 위로 미끄러지면서 제트기 날개가 불과 몇 미터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두 동강 내는 끔찍한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그 순간 그를 공포에서 깨어나게 한 것은 귀를 찌를 듯한 지휘관의 고함 소리였다. 누가 빗자루를 가져와서 이 내장을 쓸어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했다. 그와 동료들이 갑판에서 전회 시체 조각을 쓸어냈다. 19세의 조지 부시 중위는 그렇게 전쟁의 참상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훗날 폭력적인 죽음의 충격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때의 기억을 되뇌곤 했다. 그의 삶에 또 다른 영향을 준 경험은 배의 갑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행한 폭격 임무였다. 그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있는 무선탑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치치지마에는 악명 높은 일본 장교 마토바가 지휘하는 전쟁포로 시설이 있었는데 부시와 동료들은 그가 포로들에게 잔인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시신을 해체해 숲으로 만들어 포로들에게 먹인 다음 그것이 인육이었다고 알려주는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자였다. 조지 부시는 목표물에 접근하면서 섬의 유일한 통신수단인 전자탑을 파괴해 이 미치광이를 고립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폭격을 채 하기도 전에 적의 공격을 받았다. 조종실 안까지 연기가 자욱했지만 목표물을 폭격하겠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몇 초 사이에 마침내 폭탄 투하에 성공해 목표물을 마치고 전파탑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비상탈출 명령을 내렸다. 비행기를 바다 방향으로 돌리면서 그가 탈출할 차례가 되었지만 비상탈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의 몸이 비행기 꼬리에 부딪혀 낙하산의 일부가 찢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손상된 낙하산은 그의 추락을 겨우 막아줄 정도였지만 낙하산은 물에 떨어지기 직전에야 겨우 퍼졌다. 머리의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고 간신히 수면으로 올라와 필사적으로 구명된 목을 더듬어 찾았다. 간신히 구명된 목을 찾아 몸 앞으로 잡아당겼지만 물과 음식이 담긴 통이 비행기 꼬리에 부딪힌 충격으로 부서져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살마저 방금 폭격을 퍼부었던 섬의 해변 쪽으로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일본군에게 잡히면 그들이 어떻게 할지 뻔했다. 뗏목이 해안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두려움은 더 커졌다. 그 순간 갑자기 물속에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환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잠수함의 잔망경이었다. 일본군의 잠수함이라면 일본의 포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서 물 밖으로 거대한 자태를 드러낸 것은 미 해군 잠수함 핀백이었다. 그는 그렇게 구조되었지만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부시를 태운 핀백은 빠르게 하강했지만 일본군 함정이 다가와 수중으로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한 것이다. 핀백은 바닷속 깊이 잠수해 정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잠수한 승무원들도 폭탄이 피해 가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아남은 조지 부시는 이후 더 많은 폭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전쟁 영웅이 되어 귀국했다. 그는 잠수함에서 초조하게 보낸 나날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운명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며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런 경험들이 조지 부시의 성격, 정체성, 운명을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 경험이 부시의 핵심 믿음과 가치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는 그것을 근거 경험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런 경험들이 그로부터 40여 년 뒤에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도록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그 경험은 또한 선이 반드시 악에 맞서야 한다는 그의 믿음과 확신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는 또 그 경험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역경에도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사담 후세인이 아무 이유 없이 미국의 우방인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그가 취한 대응을 보면 그 근거 경험이 거의 50년의 세월이 지나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사람들이 왜 지금의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근거 경험을 살펴보라. 그러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인간의 마스터 시스템의 다섯 번째 요소인 근거 경험은 우리의 믿음, 규칙, 가치에 대한 본질 또는 기초를 형성한다. 근거 경험은 우리의 마스터 시스템을 만드는 점토와 같다. 엄청난 역경을 이겨낸 사람은 강력한 근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근거 경험이 변치 않는 자신감,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도전을 극복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근거 경험이 많고 풍성할수록 잠재적 선택의 수준도 높아진다. 근거 경험이 많고 풍성하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잠재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근거 경험이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우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축구할 때는 대단한 자신감과 기술을 뽐내면서도 역사 수업 시간만 되면 축구장에서 상대팀을 다루면서 보여주었던 자신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학생이 있다고 하자. 그가 역사 수업 때와 같은 패배 의식을 가지고 축구에 임한다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 경험을 떠오르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처한 감정 상태가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 어떤 파일, 즉 어떤 기억,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어떤 감각을 불러낼지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두려운 상태에 있다면 과거의 두려운 감각들과 연관되었던 경험들만 떠오르고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두려운 감정 상태가 두려운 경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저장 파일을 열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다른 모든 경험을 끌어내는,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나 우리에게 사랑을 표시했던 때를 기억하면 우리의 감정 상태를 바꿀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데 사용할 근거, 경험이 결정된다. 감정 상태 외에 또 다른 요소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수준을 높여줄 확장된 근거 경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근거 경험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근거 경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사담 후세인의 근거 경험과 조지 부시의 근거 경험을 비교해 보라. 우리는 사담의 아버지가 그를 신체적으로 학대했고 그의 삼촌은 그에게 원한을 키우는 방법과 영국 지도자들을 증오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부시가 자신의 근거 경험으로부터 영웅주의를 보상으로 받은 반면 사담의 롤 모델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살인과 선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사담 후세인은 15년에서 20년 동안 이라크의 지도자를 축출하고 자신이 정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반복했고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서도 정권을 잡지 못한 것을 실패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걸프전에서 연합군에 패배하고도 이라크의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는 42세의 나이에 정적을 제거하고 마침내 이라크를 장악했다. 많은 사람은 이라크인들이 어떻게 그런 괴물 같은 자를 지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에 대한 답은 이라크인들은 국가의 여러 상황을 반전시킨 인물로 사담 후세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세인이 더 나은 주택, 교육 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라크인들에게 영웅이었다. 이라크의 어린이들은 4, 5살 때부터 그가 영웅이라고 배운다. 전국 어디에나 그의 사진이 걸려 있고 전국에 방영되는 TV에서 그의 좋은 면만 보여준다. 하지만 사담 후세인이 살인자가 된 것이 순전히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근거 경험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그와 비슷한 근거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인정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도 열심이다. 또 조지 부시와 같은 배를 탔고 전우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인생은 살 가치가 있고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근거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경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근거 경험일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강화시켰느냐에 달려 있다. 사담 후세인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살인과 파괴를 저지르면서 보상을 받았다. 조지 부시는 올바른 일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의 근거 경험을 끊임없이 강화시켰다. 결국 어떤 경험을 강화시키느냐가 이들의 삶이 전혀 다른 운명이 되게 만든 것이다. 근거 경험이란 무엇인가? 근거 경험은 당신이 신경계 내에 기록한 삶의 모든 경험, 즉 당신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을 뇌라는 거대한 파일 캐비닛 안에 저장해 놓은 것을 말한다. 특정 상황에서 어떤 근거는 의식적으로 선택되기도 하지만 어떤 근거는 무의식적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또 어떤 근거는 당신이 직접 경험한 것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근거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정보로 구성되기도 한다. 인간의 모든 경험이 그렇듯이 근거 경험도 당신의 신경계 안에 기록될 때 다소 왜곡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며 일반화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근거 경험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있다. 심지어 당신이 마음속으로 상상해 본 것들까지도 마치 기억인 것처럼 뇌에 저장된다. 근거 경험 중 상당수가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란 대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확신감에 불과하다. 당신이 자신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런 확신감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근거 경험을 활성화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당신은 과거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거나 회사를 잘 운영한 것 같은 정신적인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근거 경험들이 자신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탁자다리 또는 탁자 상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감이든 나약함이든 배려심이든 이기심이든 우리가 원하는 생각이면 무엇이든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삶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근거 경험을 어떻게 확장하느냐 하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확장시키는 경험을 의식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강화시켜라. 세상에 대한 지식은 옷장 속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야만 얻을 수 있다. 체스터필드 경. 얼마 전에 나는 길에서 35,000달러, 4,500만 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남자를 축하해주고 싶어 했지만 그는 언론도 피했고 사진 촬영도 거부했다. 그는 돈을 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었으므로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단호히 말할 뿐이었다. 이 돈은 68세 할머니의 노후 자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그 할머니의 노후를 구했지만 자신의 공을 드러내기를 거부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과거 근거 경험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근거 경험을 통해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공치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믿음을 키웠을 것이다. 공치사를 마다한 것은 한순간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근거 경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신 때문이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근거 경험이 당신의 삶을 구성한다. 근거 경험을 마스터 시스템의 다른 요소들, 감정 상태, 질문, 가치, 믿음 등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은 얼마든지 원하는 방식으로 근거 경험을 구성할 수 있다. 게다가 근거 경험은 매일매일 추가된다. 자신의 근거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총명함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다. 당신은 살면서 뒤에 숨을 커튼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을 드높은 곳에 데려다줄 마법의 양탄자를 만들고 있는가? 당신은 삶의 경험을 모두 파헤쳐서 당신에게 가장 힘을 불어 넣어주는 기억들을 계속 불러내고 있는가? 사정에서 설명했듯이 근거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확신일 것이다.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을 두려움이나 의심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책이 요술 지팡이처럼 갑자기 날아다니다가 1미터 앞 공중에서 가만히 멈춰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는가.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책이 날아다니는 근거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이 날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른다. 아기들은 왜 더러운 재떨이에 있는 담배꽁초를 집어 입에 넣을까? 아기들에게 담배꽁초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려주는 어떤 근거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어른들도 아직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자. 당신은 근거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당신은 의식적으로 근거 경험을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그리고 당신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도 모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에 습관적으로 얽매여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혀 매사에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부정적 믿음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거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도 달라진다. 업무차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 호텔 방을 체크인할 때 그 방을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그의 과거, 근거 경험이 좌우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동유럽에서 온 사람이라면 미국에서 가장 소박하고 저렴한 방을 제공해 주어도 최고 수준의 시설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단지 우리의 근거 경험에 근거할 뿐이라는 관점을 종종 잊어버린다. 나는 운명과의 데이트, 세미나의 학습 분위기를 매우 좋아한다. 사람들의 근거 경험이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지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미나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심층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데 그들은 설문지에 자신의 삶 전체를 형성했다고 생각하는 5가지 경험을 쓴다. 가장 강력한 근거 경험을 나와 공유하는 것인데 그들이 똑같은 근거 경험을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똑같이 강간당하고 성적으로 학대받고 버려지고 부모가 이혼했거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이 살 가치가 없다는 믿음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해석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더 공부하고 삶을 더 확장하고 더 성장하고 타인과 더 잘 어울리고 더 민감해지도록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했다. 앞서 언급한 사담 후세인이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프라 윈프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도 어린 시절에 강간당하고 폭력적 학대를 받았지만 오늘날 그녀는 자신의 TV쇼를 통해 매일 수백만 명의 삶을 어루만진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많은 미국인은 그녀가 자신들을 이해한다. 즉, 그녀도 자신들과 똑같은 고통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친밀감을 느낀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스스로를 고취시키고 비전 위에 올라설 수 있다. 오리슨 스웨트 마든. 근거 경험은 실제 경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상상력도 근거 경험의 공급원이다. 로저 베니스터가 4분 기록을 깬 것을 기억하는가? 모든 사람이 인간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달리는 것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었지만 그는 기록을 깰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확신을 불어넣었다. 그는 자신이 4분 기록을 깰 때 나는 함성과 감정을 상상하면서 그 장면을 계속 시각화했다.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그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상상의 근거 경험을 차곡차곡 쌓았다. 우리의 상상력이 의지력보다 10배 더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베니스터는 자신의 상상력을 기록을 돌파하겠다는 확신, 탁자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과거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확신감과 비전이 생긴다. 최근에 일본 소니의 회장을 역임한 모리타 아키오 씨가 그의 책 메이드 인 재팬을 보내왔다. 모리타 씨는 소니의 공동 설립자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소니의 운명은 다른 개인의 운명처럼 의사결정의 결과물이었다. 모리타 씨는 이 책에서 그가 내린 가장 힘들고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당시 소니가 개발한 혁신적 제품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10만 대 구매하겠다는 블로바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 생산량은 한 달에 1만 대도 되지 않았다. 블로바사가 제안한 금액은 당시 소니의 시가총액의 10배에 달하는 거액이었지만 그는 심사숙고 끝에 블로바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왜 그랬을까? 블로바사가 라디오에 자기 회사 상표를 붙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모리타 씨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단기적으로 소니에 큰 도움을 주겠지만 그것은 소니 대신 블로바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블로바사의 경영진은 그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리타 씨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 회사의 이름이 당신 회사만큼 커질 것이고 내가 만든 라디오가 우리 회사의 이름을 떨칠 것이기 때문이요. 물론 모리타의 파트너들도 모두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수익성 좋은 유혹적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회사의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근거 경험을 만들어냈다. 그는 목표를 명확하게 구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다음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목표를 뒷받침했다. 오늘날 소니는 연간 2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전자산업의 글로벌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 컬럼비아사와 트라이스타 픽처스 인수, 음악, CBS 레코드와 컬럼비아 하우스 인수 등 광범위한 산업으로 다각화하면서 품질에 관한 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믿음이 있으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비전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100번째 실패 후에 포기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행운이 되었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수천 번 시도했다. 그는 실패의 경험을 자신의 발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할 때마다 해결책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근거 경험으로 삼기로 선택했다. 백미러를 지침 삼아 과거로 운전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과거가 교훈이 될 수는 있지만 과거에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근거 경험에 초점을 맞춰라.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근거 경험은 또 개인적인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근거 경험을 빌려 올 수도 있다. 어린 시절 나는 뭔가를 이룬 사람들, 즉 성공했거나 사회에 기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배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면 결국 성공에 이른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의 근거 경험을 내 것으로 삼아 나도 그들처럼 내 운명을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웠다. 베트남에서 7년 이상 전쟁 포로로 있었던 내 친구 제럴드 커피 대위를 기억하는가? 그는 대부분의 기간 독방에 감금되었다. 외부 세계가 그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하는 동안에도 그가 온전하게 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내부 세계 덕분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다양한 시와 이야기들을 외웠는데 독방 생활 동안 그것들을 반복해서 떠올리면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위로로 삼았다. 물론 추억과 상상의 보물상자를 풍부하게 가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지 알기 위해 독방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물상자를 채울 수 있을까? 문학, 이야기, 신화, 시, 음악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탐험하라. 책을 읽고 영화와 비디오를 보고 오디오를 듣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라. 이 모든 근거 경험이 나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좋은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작가처럼 생각하게 된다. 당신이 아든 숲, 세익스피어의 희극 좋으실 대로의 배경이 되는 화해의 숲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되고 보물섬에서 난파당하는 동안에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되고 월든에서 자연과 소통하는 동안에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된다. 당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다. 그들의 근거 경험이 당신 것이 되고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은 후에도 오랫동안 그것들을 지니고 다닐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문학의 힘, 좋은 연극의 힘, 음악의 힘이다. 비록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근거 경험을 넓히고 싶은 이유다. 사실 나는 연극을 보러 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왜냐고?
내가 본 연극들은 대개 배우들의 연기가 서툴렀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지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 베키와 뮤지컬 레 미저러블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감동적인 연극은 본 적도 읽은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좋은 연극에 매료되었고 뉴욕에 갈 때마다 공연을 보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나는 몇 년 전에 내 삶의 경험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된 아주 좋은 믿음 하나를 개발해냈다. 바로 나쁜 경험은 없다는 것이다.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든 그것이 도전적인 경험이든 즐거운 경험이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경험에서 얼마든지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부터 특별한 가치를 이끌어낸다면 그것이 내 삶을 확장시켜 주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 자기 개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돈을 모으고 있을 때 내 친구들은 내가 똑같은 세미나에 계속 참석한다는 걸 알고 놀라서 물었다. 도대체 같은 프로그램에 계속 참석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나는 의뢰, 반복의 힘을 알기 때문이며 참석할 때마다 나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듣는 것도 새롭다고 대답하곤 했다. 게다가 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들으면 그것을 사용하도록 나를 조건화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반복이야말로 기술의 진정한 어머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들을 때마다 나는 새롭게 변화하고 내게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아이디어를 듣게 되며 그것이 새로운 근거 경험을 만들어주고 내 삶의 새로운 해석, 새로운 행동, 새로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대조를 통해 삶을 균형 있게 바라보라. 어떤 근거 경험은 당신의 품격을 높여주고 더 높은 비전을 제공하지만 또 어떤 근거 경험은 겪고 싶지 않은 삶의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어우러져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상반된 경험들을 통해 삶을 새로운 비교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당신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9일간 진행하는 마스터 프로그램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겪고 정상에 오른 사람들과 하루를 보내는 일정이 있다. 주로 수차례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로서 지방 소도시 시장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고난과 역경의 상징 같은 인물인 더블 미첼이나 내 훌륭한 친구 미키 데이비스를 연사로 초청한다. 미키는 젊은 시절 술에 취해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가 수심이 60cm밖에 되지 않아 목 아래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들이 세미나에서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이야기할 때 참석자들은 진심으로 감동받는다. 또 다른 좋은 친구 닥스를 초청할 때도 있다. 그는 불 속에 갇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눈까지 실명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초청하는 날의 주제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믿음을 수립하는 것이고 강의 제목은 난 아무 문제 없어다. 참석자들은 이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의 경험과 비교해 보면 자신들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배우자와 겪고 있는 문제, 자녀의 성적에 대한 문제, 사업의 손실 문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문제들을 즉시 균형 있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새로운 근거 경험을 사용해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다. 사실 우리에게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우리보다 더 나쁜 일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는 누군가도 있게 마련이다.
당신의 기술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다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일이든,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일이든, 우리 자신에 부과하는 기준을 높이면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다. 나는 건축가이자 호텔 업계의 거물인 크리스 해미터를 처음 만났을 때를 결코 잊지 못한다. 베키와 나는 하와이에 있는 그의 새 집에 초청을 받았다. 그 집은 무려 7천만 달러, 900억 원짜리의 어마어마한 저택이었다. 정문을 만드는 데만 100만 달러, 13억 원이 들었다고 한다. 당신의 규칙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낭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이나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문득 400만 달러, 52억 원의 내 집을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크리스의 저택의 정문과 대리석 계단을 만드는 비용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내 삶에도 여전히 더 크게 생각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 어쨌든 크리스와 그의 아내 패시를 만났을 때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산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대조해 보는 것은 우리의 인식과 감정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다. 나는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한 탓에 균형적 감각을 잃는다 싶으면 몇 년 전 내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남자를 떠올리곤 한다. 그는 따뜻하고 온화한 영혼이었지만 불행하게도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다. 45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날, 그는 한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주유소에는 바로 그날 감옥에서 풀려난 두 사내가 있었다. 한나절 동안의 짧은 자유를 누린 그들은 외부 세계의 삶이 그들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주유소에 들어오는 첫 번째 사람을 죽이기로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나이가 몇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첫 번째로 들어오는 사람을 죽이자. 그 남자가 주유소로 들어와 기름을 넣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그를 공격하고 잔인하게 때려 죽였다.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는 아내와 4명의 어린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했다.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도대체 이런 허망한 경험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본 다음 즉시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돕겠다고 말했다. 나의 주된 목표는 그녀가 어떻게든 이 경험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이었다. 인생은 살 가치가 없고 인간은 원래 사악하고 파괴적이며 바르게 살아도 인생은 어느 날 한 폭의 풀잎처럼 베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경험이야말로 그 믿음을 강화하기에 제격 아니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 부인에게 아이들이 이 경험으로부터 어떻게든 힘이 될 수 있는 작은 의미라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경험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깊은 고통을 하소연하면서도 이 경험에서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랑과
지지와 보살핌이 쇄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그녀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수백 통의 편지와 지원, 제의를 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내가 모두 사람들을 파괴적이라거나 삶이 원래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오히려 나와 내 아이들을 더 해칠 것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무척 고통스럽지만 이 일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입증할 방법은 없지만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비록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그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려는 그녀의 의지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그녀를 자유롭게 했고 그녀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 이 얼마나 강인한 여성인가. 이 아이들 또한 얼마나 행운 아들인가.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있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정말 좋은 사람들이란다. 물론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조금 있지만 아빠는 항상 하나님을 믿었고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셨단다. 아빠는 여기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그의 시간은 끝났지만 우리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우리는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자꾸나. 아빠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매일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야. 우리가 아빠를 잃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란다. 아빠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지. 사람은 마음으로만 제대로 볼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중에서. 우리 인생에서 최악으로 보이는 날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강력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때가 아닐까. 당신에게 일어났던 최악의 경험 중 하나를 생각해 보라.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당신이 해고되었거나 강도를 당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였을지 모르지만 그 경험을 통해 당신은 새로운 결심을 했거나 한 인간으로서 새롭게 성장하는 통찰력을 얻었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키웠다. 물론 좋은 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제 이 책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다. 당신은 그동안 상상력과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근육을 키워왔다. 또 더 나은 질문을 함으로써 당신의 감정 상태를 조절하고 초점을 맞추는 방법도 배웠다. 당신이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면 그 경험이 오히려 당신을 아이들에게 더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학대 사슬을 끊게 만들었을 것이다. 또 당신이 매우 구속적인 환경에서 살았다면 그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도록 당신을 이끌었을 것이다. 당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다면 당신은 이제 사랑을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당신은 어쩌면 앞서 말한 남자처럼 끔찍한 사건을 겪은 후에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삶의 방향과 운명을 바꾼 사람일 수도 있다. 아마도 당신의 최악의 날들은 진정 당신의 최고의 날들이지 않았는가. 어쩌면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봐요, 토니. 아무런 목적도 없는 무자비한 경험도 있단 말이오. 그런 경험은 결코 극복할 수 없소.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거요. 물론 그럴 수 있다. 학대를 당했다거나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잃었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상실감은 가상의 개념이다. 우주에서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아직도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것에 계속 어떤 의미를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 믿는 것이다. 근거 경험을 제한한다면 당신의 삶도 제한될 것이다. 삶을 확장하고 싶다면 아이디어와 경험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근거 경험을 확장해야 한다. 그런 아이디어와 경험을 의식적으로 찾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결코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당신을 해롭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라.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아이디어와 경험을 추구하라. 무한한 아이디어와 경험. 근거 경험을 확장할 때 우리는 삶과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더 큰 차원의 대조를 만들어낸다. 당신이 어떤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라. 우리는 수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또 수억 개나 있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만 수억 개의 태양이 있다. 이 모든 태양에는 또 태양을 도는 여러 개의 행성들이 있다. 이 엄청난 규모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은하계의 별들은 단지 몇 억 년에 한 바퀴씩 은하의 축을 돈다. 이 우주의 광대함과 인간의 평균 수명 대략 80년을 비교해 보면 다른 관점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수명은 시간의 한 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어떤 차를 살 것인가, 아니면 다음 회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와 같은 일들의 목숨이라도 걸듯 걱정한다. 풀립도 별만큼이나 긴 여정을 걷는다. 월트 휘트먼. 나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 라는 오래된 컴퓨터 명언을 믿기 때문에 항상 근거 경험을 확장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 아이디어, 경험, 개념, 느낌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마음의 문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경험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이 확장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근거 경험, 즉 아이들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근거 경험을 갖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어떤 근거 경험들은 우리 삶의 경험을 훼손시킨다. 갱스터, 래퍼, 게토 보이즈의 음악을 들을 때 걱정스럽지 않은가? 그들의 노래 가사에는 한 소녀의 목을 자른 다음 그녀의 시체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종류의 근거 경험이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반복되면 파괴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물론 이런 음악을 듣고 그대로 따라할까봐 우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음악 자체가 쓰레기라는 것이다. 내가 검열을 조정하는 것이냐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나는 미국의 미덕 중 하나가 폭넓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리더로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근거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아이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거 경험을 확장하면 삶도 확장된다. 삶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무엇이든 힘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특히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내가 한 선택들은 대개 의식적으로 꾸준히 추구해온 풍요로운 근거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도 매일 나 자신을 확장할 방법을 찾는다. 비록 31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나는 수백 년의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한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내가 한 달 동안 경험한 도전적이고 풍요로운 경험의 양은 보통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하는 경험의 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된 방법 중 하나는 17세 때부터 꾸준히 책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리더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키워왔다. 나는 책을 통해 에이브럼 링컨이나 랄프 월도 에머슨 같은 뛰어난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을 내 개인 코치로 활용할 수 있었다. 나는 또 책에서 내가 가진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백 권의 책들을 통해 얻게 된 이 광범위한 근거 경험들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무수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내가 책을 통해 근거 경험을 추구한 이유는 내 마음이 갈망하는 영양분을 책을 통해 공급받지 못한다면 TV의 간추린 저녁 뉴스나 신문의 오피니언란을 통해서 얻는 지식, 책을 통해 얻는 지식에 비하면 그것은 몸에 좋지 않은 정크푸드라고 할 수 있다.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으로만 정보를 습득했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삶과 사람들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최고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다양한 근거 경험에 우리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내가 한 교회만 다녔고 삶의 대부분이 오직 한 가지 종교 철학에만 노출되어 왔다는 것을 깨닫고는 보다 다양한 영적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나는 저널리즘 장학금을 받고 샌 루이스 오비스포에 있는 캘리포니아 폴리텍 주립대학교에서 열린 2주간의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일요일에 우리 모두에게 교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쓰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우리는 어떻게 과제를 써야 할지 생각하면서 동네를 거닐고 있었다.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 종파에 마음이 끌렸지만 동네를 거니는 도중에 모르몬 교회를 지나치다가 몇몇 친구들이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들은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실체를 알아보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예배에 참석했고 그들도 나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그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와 약간 다른 몇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었다. 이를 계기로 나의 영적 방랑이 시작되었고 거의 1년 반 동안 다른 교파의 예배에 개인적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18년, 19년 동안 한 교회만 다니다가 한 달에 두세 번은 전혀 다른 종파의 예배에 참석한 것이다. 루터교, 카톨릭, 침례교, 성공회, 감리교, 유대교, 불교 등 닥치는 대로 섭렵했다. 마침내 나는 내 종파가 아닌 모든 종파 사람의 영적 믿음을 진정으로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는 한 차원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비록 그들의 특정한 규칙이나 인식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 대해 훨씬 더 폭넓은 이해와 연민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 당신도 삶을 확장하고 싶다면 기꺼이 도전하라.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과감하게 추구하라.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해저 세계를 탐험하거나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이 어떤지 당신이 그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스카이 다이빙도 좋다. 12,500피트 상공에서 3,800m 비행기 가장자리에 앉아서 몇 초 후에 시간당 120마일의 속도로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헬리콥터 레슨을 받는 것도 좋다. 장담컨대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이다. 나흘 동안 시간을 내서 자동차 레이싱을 배워보는 것도 좋다.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평소에 자주 즐기지 못한다면 저녁에 교향 악단 연주회에 가보거나 평소 기피하던 록 콘서트에 가보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하루 동안 자발적으로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 보라. 낯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해 보라. 관계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도전을 시도해 보라.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이다. 다른 문화에 몰입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피지에 가서 원주민들과 카바 의식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 또는 지역 경찰서의 순찰자 뒷좌석에 동승해 경찰관의 눈으로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동승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제대로 평가하고 싶다면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그들이 하는 일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다. 또는 학교로 되돌아가서 생물학이나 생리학 분야에서 다루는 인체 내부의 우주를 탐험해 보거나 사회학이나 인류학을 공부하며 우리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의 삶에서 느끼는 모든 한계는 당신의 근거 경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경험을 확장하면 당신의 삶도 즉시 확장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기회들은 그 자체로도 흥미롭고 영감을 주는 것이지만 당신 삶의 활력도 넘치게 해줄 것이다. 새로운 근거 경험을 얻기 위해 여기서 언급한 모든 경험을 다 할 필요는 없다. 새 경험을 하기 위해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서 사파리 여행을 할 필요도 없다. 바로 당신 가까이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당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노숙자들이 지금까지 스스로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새로운 근거 경험 하나만 추가해도 온 세상이 열릴 것이다. 당신이 보거나 듣는 것, 대화, 영화, 세미나 등 모든 것이 새로운 근거 경험이 될 수 있다. 심지어 다음 페이지의 내용조차도 읽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가능성의 한계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계를 넘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아서 C. 클라크. 이제 당신의 삶을 형성한 가장 강력한 근거 경험의 목록을 살펴보자. 지금 당장 시간을 내서 오늘의 당신이 되게 한 가장 강력한 경험 5가지를 적어보라. 경험에 대해서만 적지 말고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적어보라.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도 즉시 생각해 보라.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당신이 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일어나며 어떻게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가치를 찾으려면 몇 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인간의 모든 경험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험일 경우 그 사건들을 검토하면서 당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새로운 근거 경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당신에게 필요한 새로운 경험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라. 내가 최고 수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근거 경험은 무엇인가? 성공적인 관계를 이룬 누군가를 모델로 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든 근거 경험은 무엇인지 살펴보라. 또는 삶에 대해 더 감사하게 하거나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근거 경험을 찾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제 재미있는 근거 경험도 몇 가지 생각해 보라. 그런 경험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을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 나는 수련을 통해 놀라운 감정 상태를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술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8개월 만에 태권도 검은띠를 딸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스승 이준 사범께 직접 배우면서 그의 놀라운 집중력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다. 나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신을 그렇게 치열하게 단련시킬 수 있다면 다른 분야에도 그 근거 경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달리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추구해야 할 근거 경험 목록을 브레인스토밍했으면 각 항목에 대해 일정과 날짜를 적는다. 그 경험을 언제까지 얻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언제 스페인어, 그리스어,
일본어를 배울 계획인가? 언제 열기구를 타볼 계획인가? 언제 동네 노인들 집을 찾아다니며 캐럴을 불러줄 생각인가? 당신이 생각한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을 언제 할 것인가? 당신의 가족을 위한 소중한 근거 경험은 무엇인가? 아이들을 데리고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했던 즐거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면서 배운 교훈을 듣는 것처럼 간단한 것일 수도 있다. 60세, 70세, 80세,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험은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산 경험이겠는가. 가족들과 함께한 가장 강력한 근거 경험 중 하나는 급식소를 방문할 수 없거나 방문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때 불과 4살이었던 내 막내 아들 자일에게 반응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 해에 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의 한 공원을 찾았는데 자일에게는 그런 행사가 처음이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주운 듯한 낡은 옷가지를 걸친 채 문도 없는 화장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자일액은 그 노인의 길게 자란 턱수염에 놀라면서도 약간 겁을 먹었다. 나는 자일액에게 음식과 다른 생필품이 담긴 바구니를 건네주며 저분에게 이걸 갖다 드리고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라 라고 말했다. 자일액은 제 몸집만한 바구니를 들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나서 화장실 바닥에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 노인은 술에 취했거나 잠든 것처럼 보였다. 자일액이 그 노인의 몸을 만지며 말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세요. 그러자 그 노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나도 겁이 나서 심장이 뛰어올라 막 앞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그 노인은 자일에게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음 써줘서 고맙구나. 4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경험이 어디 있겠는가.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를 형성한다. 우리를 제한하지 않고 드높여 주는 순간을 추구하고 창조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인생이라는 게임에 직접 참여하라. 당신이 탐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마음껏 상상하고 즉시 시작하라. 오늘 당장 당신의 삶을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수 있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즉시 행동을 취하면서 그 가능성을 즐겁게 탐험해보라. 이제 삶이 확장되면서 얼마나 심오한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자.